오클랜드 교통국은 대중교통 건수 1억 회를 추가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 무료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교사노조 대표들은 공동 성명에서 건설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진 발생 시 운전자 안전 경고를 보내는 새로운 기능을 탑재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를 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어제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지난해 오클랜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1억 회를 달성했다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 일요일 하루 무료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1951년 이래로 오클랜드 시내에서 버스, 기차, 페리호를 이용하는 승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필 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6월 23일 일요일 하루 버스와 기차, 페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날 하루는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대중교통 수단이 상당히 개선됐으며 현재 버스 노선, 2층 버스, 전기 열차 및 버스역과 기차역 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시간이 연장됐고 홉카드를 이용한 통합 운임은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줄이고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교사 노조 대표들은 10시간 동안의 긴 회의를 가진 후 공동성명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밝혔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노조 대표와 크리스 히킨스 교육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행정 책임자 6명은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교사들의 대대적인 파업 행위와 관련된 급여와 근무 조건 등에 대한 회의가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도 어디에서 있었는지 장소는 물론 회의에 대한 내용 역시 확실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만 건설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예정이었던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파업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구글은 구글맵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안전을 위해 경고를 내리는 등 새로운 기능을 탑재해 뉴질랜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능은 구글 지도에 자동으로 표시되며 운전자가 향하는 경로에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고를 보냅니다. 구글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내비게이션 경고는 운전자에게 위험한 도로를 피해 경로 변경을 하도록 지도하며 최소 15분 정도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실제 위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글맵의 경고는 또한 실제 운전자가 도로 폐쇄에 대한 정보를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로 폐쇄가 계속되고 있는지 재개방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다른 운전자들을 돕도록 설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오클랜드의 한 쇼핑몰에서 팔레스타인 이민자가 한 중년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적 공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후 린몰 쇼핑센터에서 시리아로부터 5년 전 이민을 온 일가족은 한 중년의 남성이 다가와서는 욕을 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족의 엄마를 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족의 딸은 간신히 넘어지려던 엄마를 붙잡았으며 머리에 검은색 스카프를 쓴 엄마를 대상으로 공격을 해온 남성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가족들은 뉴질랜드도 인종차별적인 면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수민족 대표 관계자는 지난 크라이스처치 무슬림 테러 공격 이후 곳곳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감기 예방 접종약이 전국적으로 부족하게 돼 예방 접종을 받는데 선별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보건부는 약 130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았다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공공보건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독감 백신의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줄어들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노인들과 만성적 질환 또는 임산부 등 정부 보조의 무료 접종 대상자들에게만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기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독감은 매년 400명 정도의 희생자를 유발시키고 있는 유행성 질환으로 금년 들어서도 이미 오클랜드에서만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오클랜드의 임대주택 주인은 임대계약 보증금인 본드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유한 혐의로 $18만 이르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대계약 재판부는 집주인에게 지난 임대계약 81건의 본드 금액 $12만 납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기술혁신 고용부는 임대계약 시 본드 납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본드는 집주인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관리부서에 납입하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 간의 기본 신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납한 본드 금액의 임대주택 관련법 위반인 불법적인 행위로 $4만 7천 지급하도록 했으며 법정 비용 등 추가로 $1,500 등 모두 $18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한 육류 가공회사에서 작업자의 손가락 끝이 고기 다지는 기계에 절단된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 안전한 기계 사용에 대해 직원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책임으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얼라이언스 그룹 리미티드는 목요일 인버카길 지방법원에서 지난 2018년 1월 쇠고기를 다지는 기계를 청소하던 직원 한 명이 손가락 끝이 절단당한 사고에 대해 $33만 2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워크세이프의 조사에 따르면 쇠고기를 다지는 기계 박스의 뚜껑이 안전하지 않았고 작업자는 기계를 청소할 때 적절한 안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기계의 작동 또는 청소에 대한 안내 문구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워크세이프에서는 건강과 안전에 대해 회사가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다친 근로자는 평생 영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의 나쁜 음주 습관은 직장에서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타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 작업장에 대한 알코올의 숨겨진 비용은 연간 $16억 5천만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루디 셜리반 예방 및 사회의학과 교수는 알코올에 대한 문제는 잘 문서화되어 있지만 알코올 섭취가 작업장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그동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800명의 직원과 227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음주로 인해 직장 이탈과 업무 중단된 생산성 손실 비용과 생산 시간의 손실의 시간을 비롯해 고용주가 알코올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데 소비한 시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셜리반 박사는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과가 훨씬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시간당 생산성 손실 비용은 4배 이상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터프, 뉴스허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KBS에서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2원 76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0원 5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4원 9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소나기가 예상되며 정오쯤에는 천둥을 동반한 폭우와 돌풍이 오겠으나 오후 들어서는 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적으로 맑은 가운데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영임이었습니다.